종합 주가 지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2년 10개월 정부가 만에 결국 국제 통화기금 IMF의 경제 경제 성장을 지켰지만 경제 은생 상태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미국 선물이 우리를 약올리고 있습니다. 뇌동매매 하지 말고 제발 좀 기다려 봅시다. 네, 지금 미국 증시가 약올리고 있죠. 아시아 증시가 진행될 때는 마이너스이다가 지들 장 시작하니까 플러스로 가고 앉았죠. 진짜 이거 약올리는 것 같지 않나요? 되게 웃깁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미증시가 약올리지 않게 하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예, 아무리 미증시가 상승해도 그간 물린 사람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겁니다. 물린 애들은 상승할 때 손절하고 나가요. 그건 좀 투자를 나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때를 아는 거죠. 지금 내가 첫 포지션이 잘못됐으니까 나가서 다시 기다리자. 내 포지션이 여기서 더 상승하더라도 그때 잡는 게 더 유리할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넌 다 계획이 있구나. 기생충의 대사처럼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손절을 잘합니다. 손절을 잘하고. 어이구 죄송합니다. 물 좀 잡으려다가 실수했네요. 무슨 말 알고 있지? 아무튼 이 투매를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매에 동참하는 것만큼 후회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나중에 꼭 후회해요. 투매를 하면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팔려고 했던 때 팔아야지. 남들 팔 때 같이 팔면 남들이 판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제가 영상 올린 게 하나 있는데 왜 항상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지라는 게 있습니다. 머피의 법칙 같은 건데요. 왜 내가 팔면 올라갈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왜 항상 나는 팔면 올라가지? 내가 왜 팔게 됐는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내가 공포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투매를 했다는 건. 공포감을 느꼈기 때문에 남들 팔 때 같이 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공포감을 느꼈다는 게 투매를 느꼈다는 게 어떤 겁니까? 굉장히 하락을 크게 했다는 거겠죠. 그럼 결국 데드캣 바운스가 발생합니다. 또는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투매가 발생했다는 건 남들 스탑로스도 계속 발생한다는 거고 지지선 가까이 왔고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내 공포감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공포감을 이기지 못하고 파는 게 결국에는 바닥인 거죠. 팔 사람 다 팔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반등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는 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예전에 제가 분석했던 방법이에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데 내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매매 마크를 찍어 놓고 가만히 보세요. 정확히 그거 반대로 하면 돈 버는 거잖아요. 내가 비싸게 샀는데 팔아서 손해를 봤다는 건 싸게 팔았다는 거잖아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판 겁니다. 그럼 이걸 바꾸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다다르냐 하면 공포에 사게 됩니다. 왜냐? 투매할 때 사면 되잖아요. 내가 팔고 나서 올라간다? 그럼 내가 공포에 투매를 할 때 반등했구나. 그러면 내가 반등할 때 사지 말고 투매할 때 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uy the dip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그게 알고도 실행 못하는 심리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진짜 저는 한 번씩 투매가 나오면 약간 짜릿합니다. 진짜 짜릿해요. 막 펑펑펑펑 던지고 막 바락 떨어지면 막 드디어 나에게 찬스가 오는구나. 그런 거죠. 자, 이 정도면 농락입니다. 진짜 이 정도면 농락이에요. 지금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한국 증시가 땡 시작해서 지들 이만큼 올랐어요. 자기들 장할 때. 근데 땡 하자마자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락하기 시작하고 계속 하락해요. 그때까지 미증시 지지부진하고 시간에까지 지지부진 하다가 우리 끝나고 나니까 땡 하고 얘들아 안녕 간다. 이거 약 올리는 거죠. 이거 아시아 증시를 반드시 고려하고 제대로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증거금이 신기록을 세웠답니다. 1억을 넣었으면 최소 5주를 배정받는다. 주당 65,000원이었죠. 그러면 1억을 넣으면 얼마야? 325,000원치 받습니다. 그러면 따상 가면 30만원 버는 거죠. 애게라고 하는데 애게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주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만원, 2만원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저 이거 정말 궁금한 게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을 확대한 후에 첫 대형 IPO입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요. 지금까지 움직였던 거랑은 다르게 움직일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 목록은 바뀐 게 없습니다. 예. 그 유틸렉스를 좀 팔았는데요. 유틸렉스 다시 들어갈 겁니다. 지금 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앞으로 흐름이. 언제 들어갈지 모르죠. 일단 봐야겠습니다. IPO 대여가 줄줄이 상장할 예정입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청약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네, 청약을 좀 해볼 예정이에요. 카카오뱅크랑. 이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예, 첫 테스트 베드에 올라가는 거라서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없고 여기서 움직임이 결정나면 아마 향후에 방향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선호 포지션 이제 마지막이죠. 내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뭐 종가쯤에 움직임이 많겠죠. 청산하는 물량도 나올 거고 선물을 양수하는 물량들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포지션이 어떻냐? 기타 법인이 바뀌었어요. 기타 법인이 포지션이 바뀌었는데 그냥 폭망으로 가셨습니다. 기타 법인도 지금 멘붕인 것 같아요. 기타 법인이 현재 손해고 옵션을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대거 사들이고 있고 그래서 약간은 좀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외국인도 현재 수익권인데요. 시장이 조금만 더 상승하면 손해권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얘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선물에 올인한다 치면 선물을 하락시키려고 하겠죠. 네, 코스피 200을 하락시키려고 할 겁니다. 개인은 지금부터 상승하면 그냥 진짜 벼락거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벼락거지 돼요.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이라서 뭐 내마녀의 날이니 또한 난리를 칠 겁니다. 뭐 내마녀의 날 알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사 쓰시는 분들은. 내마녀의 날이고 뭐고 괜히 그냥 휘둘리지 마시고요. 내일은 한번 그냥 쳐다만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내일은 쳐다보는 데이 이렇게 삼고 좀 뇌동매매를 하지 말자. 미증시는 상승 중입니다. 상승 중이었는데 또 제가 뒤에 데이터를 붙여넣는 시간에는 하락 중이었어요. 왔다 갔다 할 건데 저는 종가 상승을 예상합니다. 종가 상승을 예상해요. 이제는 좀 바닥을 다진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번 상승을 예측해 보고요. 한국 증시도 이번에는 반등 양세가 이어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오늘 물량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생각해요. 단기간에 물렸던 애들, 미수 들어왔던 애들, 신용 들어왔던 애들이 좀 이해타산이 좀 정리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참고로 미수는 상환이 3일 걸립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수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압니다. 저는 미수를 그냥 끼고 살거든요. 단기 트레이딩, 적극적인 단기 트레이딩 할 때는 미수를 씁니다. 미수. 예, 상환이 3일입니다. 3일.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계산이 가능해져요. 이거는 제가 진짜 실패한 적이 없는 종배인 것 같습니다. 미수 상환을 고려한 투자를 해요. 네. 어쩔 수 없이 미수를 상환하는 상황이 오거든요. 미수를 많이 써보면 알아요. 미수를 많이 써보면 아씨 내가 왜 이때 팔아야 되지나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근데 강제로 팔아야 되죠. 네. 비트코인, 리플, 알트코인 홀딩 중입니다. 세 종목 다 그냥 여기 1,003개에 가 있습니다. 하오. 근데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가 뭐 300%, 400% 오르니까 뭐 만약에 5%, 6% 오르는 거 굉장히 좀 가볍게 여기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라고 다를 거 없어요. HLB 증선이가 또 연기됐습니다. 참 진짜 저 이거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번에 연기한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연기했습니다. 업계는 지속해서 상정 안건이 미뤄지는 것을 두고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간 증선위는 불공정 거래 조사 혐의 안건에 대해 의례적으로 통과시켰다. 자 보세요. 일단은 과거의 행태를 보자고요. 그 자조위에서 결정한 불공정 거래 조사 혐의 안건은 그냥 공무원들처럼 통과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왜냐하면 HLB는 뭐 사람들 장난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시총도 굉장히 크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그런 종목인 걸 모른다면 증선이 앉아있으면 안 될 거고 그걸 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주가가 출렁출렁이고 증선이가 욕을 그냥 욕퍼 세컨드로 당할 거 아는 거예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건으로 안 올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겠어요? 분명히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도 안건을 안 올리고 있다는 건 굉장히 생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이 뭐가 많겠어요? 이때까지 의뢰 통과시켰다고 했잖아요. 통과시켰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HLB를 그냥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세하게 정말 일말에
욕도 안 먹게 깔끔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 할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상승할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하락을 이용해서 또는 하락을 불러일으킨 그 세력들이 작전 세력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 작전 세력은 시장에 있지만 HLB에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HLB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거는 작전 세력도 예상을 못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도 컨틴전시 플랜을 발동시키겠죠. 원래는 10일 증선위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건데 자꾸 연기되고 있다는 거죠. 얘들이 아무리 날고기는 세력이라도 아무리 만약에 대한민국이 썩었다고 칠게요. 썩었다고 쳐도 증손이 데이터가 막 나가고 있기야 하겠습니까? 예, 설마. 예. 저런 거는 반드시 단돌이 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투자하신 분이 계시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손절하고 나왔다고 해서 에라이 그냥 이거는 뭐 이렇게 생각할 건 없는 겁니다. 그냥 만약에 현재 여러분들 중에 HLB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면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결국 운명에 맡기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신규 입성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참는 게 어떨까요? 예, 참는 게 어떨까요? 그냥 좀 대형주 중에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 중에 많이 눌린 거를 그냥 좀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확률을 가져가지 않을까 합니다. 투두리스트는 그대로고요. 돌립니다. 눈만 감으면 잘 것 같아요. 외신입니다. 월스트리트이 높게 열렸다. 더 높게 열렸다. 이게 인플레이션 데이터 때문이라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왔냐 하면 어디 있어? 컨슈머 프라이스. 예, 컨슈머 프라이스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즉 물가 인상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안 된다라는 뭐 이런 논리를 펴는데요. 우리는 이 데이터가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잖아요. 왜냐? 지금 이제 이게 뭐 국채 금리가 상승하니 많이 이런 것들이 불거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 데이터는 저번 달 데이터죠. 그러니까 이번 국채 금리가 어떠니 저떠니 인플레이션이 어떠니 저떠니는 다음 달인데요. 다음 달에는 반드시 물가가 상승합니다. 맞잖아요. 왜냐? 국채 금리 따위가 아니에요. 재화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다음 달에 물가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음 달쯤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값은 떨어질 겁니다. 예, 금값은 떨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좀 금에 대한 투자를 세울 수 있을까 싶은데 전략을 그거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해요. 자, 트레저리 프리페어. 자, 채권이 준비하고 있답니다. Massive Bond Sale. 이거는 미국의 그 경기 부양책 스티뮬러스 플랜이랑 연관이 돼 있죠. 그 국채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야 국채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고 그러면 그래야지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죠. 왜냐? 그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익률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싸지는 거잖아요. 아무도 채권을 안 사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럼 지금이랑 똑같은 꼴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이 어금니를 깨물고 아마 국채를 잘 흔들링하지 않을까 합니다. 차이니즈 마켓이 바운스 위클리. 약하게 바운스했다 라는 의미 없는 기사입니다. 테크가 언더 퍼포먼스.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 근데 돌아오고 있다. 오라클의 실적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테크주들이 실적이 그닥 형편없는데 그래도 반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블록스가 데뷔를 한답니다. 45불에 세팅이 됐다네요. 레퍼런스 프라이스. 자, 참조하는 가격. 로블록스가 상장하는데요. 로블록스는 메타버스입니다. 게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게임 플랫폼이라고 하긴 지금 뭐하고 그냥 게임주다 이렇게 묻기엔 좀 애매하고 얘들이 지금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한국도 메타버스 관련주가 있겠죠. 내신입니다. 벼락거지 불안증. 저 신조어를 만들어내서 참 재밌네요. 부동산 주식으로 관심 대거 이동. 지금 뭐 이제 인터넷이 뚫렸으니까 부동산 주식으로 부동산 관심은 벌써 몇 년 전에 갔고요. 주식으로 관심은 옮겨진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와서 벼락거지 불안증이라고. 글쎄요.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왜 나왔을까요? 전 되게 신기합니다. 벼락부자도 어이없지만 벼락거지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을 약간 불안감에 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언론의 그냥 패단이에요. 벼락거지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 보시면 2019년 결혼한 김모 씨는 갑자기 또
그 익명의 또 출연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뭔가 2019년에 결혼했, 되게 디테일해요. 2019년에 결혼했다고 하면 코로나 때 결혼하신 분이죠. 코로나 때 결혼을 했고, 아니죠. 코로나 전에 결혼했죠. 예. 요즘 스마트폰으로 주식시세 화면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 일과다. 집을 산 친구들이 많은 평가 이익을 얻은 것을 보며 조바심이 들었다고 한다. 이걸 왜 조바심을 느낄까요? 그냥 본인만의 길을 가면 되는데, 이게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게 제일 불행한 겁니다. 뭐 제 아무리 잘 나가는 동네에 부자가 있다고 칠게요. 뭐 몇백억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냥 대기업 총수를 보면서 아, 나 거지야. 이런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김 씨는 주식 투자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벼락거지. 괄호쳐서 아주 그냥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대적 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 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든다. 그는 적어도 주식 투자에는 학벌 지원 같은 게 필요 없을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의 내부 정보 투기, 조국의 아빠 찬스 같은 반칙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국에는 이 벼락거지 불안증이라는 신조어를 가지고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이 기사는 정치기사였습니다. 저도 경제기사인 줄 알고 클릭했는데 정치기사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는 정치기사가 정치면에 없습니다. 경제면으로 다 이동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고 정보들도 빨리 습득하다 보니까 정치면에서 선동하는 거에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제랑 엮어서 정치적인 선동을 하는 게 있어요. 이 기사는 우파 쪽에서 썼다라는 게 보이죠. 누가 다 갚나? 천조, 천조, 천조. 가계기업 국가 트리플 빚더미라는 겁니다. 누가 다 갚겠습니까? 예. 근데 이 기사를 보면 국가, 기업, 가계 모두 빚더미를 떠안은 형국이다. 미래 세대의 짐이나 다름없이 세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것도 정치 기사입니다. 예. 왜 이렇게 정치 기사가 많은지 아시겠어요? 예. 지금 이제 정치권이 술렁술렁일 시기가 왔죠. 보궐선거도 있고 대선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경제면에 전부 다 정치 기사일 거예요. 제가 정치 기사를 다 발라내고 싶지만 어찌 그러겠습니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냥 이런 거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날 세운 빌 게이츠, 기후 문제에 좋지 않다. 이분은 지금 요새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을 뭐라 해서 제가 지금 저도 날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언제부터 기후 전문가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후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컴퓨터에 빌붙어서 부자가 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거는 예, 유럽 사람들은 안 보죠 이거. 예, 유럽 사람들에 대한 그런 되게 이기심이 보입니다. 사실 저분 유럽 분은 아니지만 유럽 애들은 그렇게 뭐 동양인, 흑인 막 그렇게 인권을 유린하면서 자연 다 파괴해놓고 벌어놓고 지금은 뭐 기후 협약에 뭐 아마존을 베지 마라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죠. 진짜 지들은 발전할 거 다 해놓고 증시 주춤하자 B2 줄었다 주담대는 증가 B2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B2가 아닙니다. 그냥 레버리지 투자죠.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뭐 블라블라 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뒤흔드는 빅이벤트 3가지. 예. 국채, 그 다음에 입찰,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자, 오늘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이거죠. 0.1%로 예측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이전이랑 똑같아요. 이거는 영향이 없습니다. 지난달이니까요. 분명히 다음 달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를 겁니다. 재화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물가지수는 당연히 오르겠죠. 운이 좋게 나왔고요. 자, 오늘 일정 없었고요. 자, HLB 증선이 연기됐습니다. 로블록스 상장일이에요. 내일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쿠팡 상장일입니다. 오늘 시장 이렇게 움직였고 개인 외국인이 샀고 포지션 아까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오늘도 장 막판에 거래량이 좀 올라왔습니다. 지금 약간 불안한 매매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이야말로 또 외국인이 마지막에 들어올렸고 지금 코스피를 하락으로 이끄는 게 이 호랑마르코도 이제 얘들한테 칭찬인 것 같다. 어떻게 된 게 연기금이 아주 그냥 잡아던지고 있습니다. 예탁금도 뭐 그냥 뜨뜻미지근하고요. 시간에는 좀 올랐어요. 미증시가 반등하고 있었으니까요. 자, 미증시는 현재 혼조세입니다. 나스닥이 마이너스를 찍었고요. 지금 원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죠. 중국이 뭐 반등했다는데 약포합이네요. 유로존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백시네이트. 자, 백신을 맞고 있으니까
유럽은 반드시 전고점을 뚫을 거다. 이건 우리 현재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거고, 전고점 뚫으면 우리 또 자체 노벨상, 노벨 주식상 시상식을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고요. 지금 장이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내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뭐 굳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은 그냥 어르신들 싸움이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괜히 파도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 단기 트레이딩도 종가쯤에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